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신호와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자를 어두운 데 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감자를 냉장고 같은 데 오래 놔두면 이러한 이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자를 햇빛이 있는 데다 두면 이렇게 뿌리와 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탈황화 반응이라고 그러는데요. 녹화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식물 호르몬은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옥신과 사이토키닌, 지베렐린, 앱시스산, 에틸렌 등이 있습니다. 옥신은 주요 기능은 이제 줄기 신장을 촉진한다라는 것을 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혹은 이 열매의 발달을 조절을 하기도 하고 정단우성을 유도하기도 한다. 굴광성, 빛에 의해서 이제 굽어 자라는 것, 굴중성, 중력에 따라 이것이 이제 굽어 자라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잎이 탈리 이런 것들을 이제 옥신이 작용하는 거고요. 사이토키닌은 뿌리와 줄기에서 세포 분열을 조절을 하거나 정단호성을 조절을 견눈 생장 촉진 뭐 이런 것들 발화 촉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베렐린은 줄기 신장을 촉진하거나 꽃가루 발달, 꽃가루 생장, 열매 생장 이런 여러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앱시스산은 생장을 억제하는 이런 호르몬, 식물 호르몬이다. 그 다음에 수분 부족 시 기공을 닫도록 한다라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에틸렌은 여러 종류의 과일에서 성숙을 유도합니다. 혹은 잎의 탈리, 유식물에서의 삼중 반응. 삼중 반응이라는 것은 줄기 신장이 억제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두툼하게 자라는 것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식물은 위로 자라야 되는데 옆으로 자라는 뭐 이런 삼중 반응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자엽체에서는 어떤 곳에서 빛을 인지하고 신호가 전달이 되는가? 이거는 이제 다윈의 실험 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실험을 고안했고 이제 그 보이센 옌센이 불광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실험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빛을 식물 옆에다 쬐어졌을 때, 즉 이 왼쪽 부분에 이제 빛이 들어갔고 뒷부분을 그늘진 부분이죠. 그랬을 때 불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위에 부분을 식물의 윗 부분을 이제 여기는 제거를 한 겁니다. 혹은 어떤 빛이 통과하지 않는 어떤 물질을 여기를 위를 가리기도 했고요. 그랬을 때는 그냥 이 식물이 위로 자랐죠. 근데 투명한 물질로 했거나 이것을 불투명한 물질을 아래에 넣었을 때 얘네들을 굽어 자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굴성을 빛에 의한 굴성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은 이 식물의 윗부분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실험으로는 여기에 이 젤라틴 물질이 투과할 수 있는 젤라틴을 중간에 넣었을 때하고 음모로 이걸 차단시켰을 때 얘는 위로 자라고 얘는 굴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러한 생장을 굴성을 촉진하는 물질이 위에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아래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무엇이 옥신의 줄기 정단 부분에서 아래의 극성으로 아래쪽으로 극성을 이동하게 했는가? 이런 실험은 그 옥신이라는 물질이 일단 줄기 끝에서 생장돼서 그게 아래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형광 물질을 그 옥신수송 단백질에 대해서 표시를 했고 이것을 이 사진으로 찍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옥신이 수송 단백질이 세포의 아래쪽 면에 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옥신의 극성수송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가설을 어, 뒷받침하는 이런 실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신은 이제 그 식물의 이 불성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똑바로 생긴 이런 것이 만약에 옥신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굽어 자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식물이 잘 자라고 여기는 잘 못 자란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옥신이 이제 분포를 하면서 이쪽이 더 빨리 자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옥신이라는 것이 세포의 신장을 어떻게 촉진을 시켰겠는가라는 겁니다. 빛이 쪽에서 오면 옥신이 뒤쪽으로 이동하고 뒤쪽에서 이제 더 신장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거는 이 산성 물질을 펌핑을 해서 세포가 산성화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 그 셀룰로스가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가 느슨해져서 세포가 신장이 되었다라는 산성 생장설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설명하는 거죠. 식물이 왜 옥신에 의해서 세포의 신장이 일어날까? 세포가 길게 성장한다는 것이 세포 신장설입니다. 신장. 자, 그 다음에 정단우성. 식물은 주로 위로 자라지요. 이게 이제 식물의 끝눈, 그 줄기 끝. 그래서 줄기는 위쪽으로 뻗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 위로 자라는 게 더 우세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정단우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끝눈을 제거하게 되면 옆으로 더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단우성이 없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옥시를 하면 젤라틴 조각을 잘린 줄기에 넣으면 곁가지 생장이 억제된다. 즉 옥신이 정단우성을 일으킨다라는 실험도 이제 실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줄기 신장에서 줄기 신장과 과일의 성장에서 지베렐린의 효과를 보면 이 지베렐린이 있으면 식물이 윗부분으로 쭉 자라는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줄기뿐만 아니라 그 과일의 생장에 있어서도 지베렐린을 처리하지 않은 것과 지베렐린이 처리하지 않은 것, 이쪽이 처리하지 않은 것이고 지베렐린을 처리한 것인데 여기서 과일의 생장이 아주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리 등 곡물 종자의 발화시 이제 지베렐린의 양분 이동 이것을 보면 씨가 물에 잠긴 후에 배아는 지베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씨앗이 이제 싹을 틀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어, 지베렐린이 분비되게 되면서 바깥쪽 얇은 층에 이제 어, 배젖 부분에 이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분을 분해해서 소화효소가 이 소화효소를 합성하고 이제 분해하게 되면 이것을 당으로 분해해서
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이제 그러한 양분을 제공하면서 얘가 싹이 트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베렐린의 역할이 크다. 그 다음에 아까 삼중 반응을 얘기를 했는데 줄기 신장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줄기가 두터워지고 수평 생장을 하는 것. 이거 삼중 반응입니다. 이것은 에틸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풍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잎이 이렇게 줄기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탈리 현상인데 역시 에틸렌과 옥신의 상대적 농도 변화에서 조절이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리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여기에 식물의 잎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럼으로써 병균 등이 식물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옥수 자엽초에서 이제 그 불광성은 어떤 색깔에 의해서 일어날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청색광과 자색광, 특히 청색광에 민감한 광수용체인 포토트로핀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 여러 색깔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반응이 주로 일어났고 특히 이 부분이 이 청색 계통에서 이 불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싹틀 때 어떤 순서로 빛을 쬐어졌을 때 특히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어떤 순서로 쬐어졌을 때 발화가 잘 일어나는가. 어두운 데 두면 식물이 싹이 안 틉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둠의 바로 전에 적색광을 두면 싹이 텄어요. 근데 어두운 곳 앞에 근적외선을 쓰면 이게 싹이 안 틉니다. 적색광을 쬐주고 근적외선을 쓰면 또 이 반응이 싹 트는 반응이 일어나질 않았죠. 근데 적색광, 근적외선, 적색광 이런 순서로 했을 때 여기 싹이 트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단계 이후에 또 여기서 근적외선을 한번 더 쬐면 역시 싹이 안 트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색광은 발화를 촉진한다. 근적외선은 발화를 억제한다. 자, 이런 것들 뭐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콩과 식물의 수면운동. 이것은 풍압이 변화되면서 이것이 움직임이 이제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이 수면운동이다라고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 다음 이 단일식물과 장일식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길이가 일정한 시간보다 길 때 꽃이 피는 식물이죠. 어둠의 길이가 이렇게 어둠의 길이가 일정한 시간보다 짧으면 꽃이 안 핍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시간 이상 길이가 길면은 이렇게 어둠의 길이가 길면은 꽃이 피는 것. 이것이 이제 단일 식물이죠. 근데 어둠의 중간에 이렇게 빛을 섬광, 짧은 빛이라도 이렇게 쬐어주면 어둠의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꽃이 안 핀다라는 거죠. 근데 장일 식물, 즉 밤의 길이가 짧은 식물은 이 일정한 기간보다 이것이 임계 시간보다 어둠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거죠. 이거 단일 식물하고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길면 꽃이 또 피지 않는 이런 현상. 그다음에 섬광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다시 꽃이 피는 이런 것이 광주기에 의한 개화 조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단일 처리, 장일 처리를 통해서 식물이 이 꽃이 피게 되는 거는 이게 꽃을 피도록 하는 그 개화 호르몬이 생성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단일 식물은 단일 처리를 했을 때 이 꽃이 피지요.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장일 식물은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식물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단일 식물을 장일 식물을 접목을 시켰더니 이게 단일 식물, 장일 식물이 다 꽃이 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거는 이 단일 식물에서 생성된 개화 호르몬이 장일 식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화를 유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애기장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벼주면 줄기를 비벼주면 얘네들이 그렇지 않은 식물에 비해서 이 키가 훨씬 커지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모사는 건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접히죠. 이것은 평합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얘네들이 접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